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약 6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에서 국내 배당을 보니까 10경기가 목요일이 돼서 변경이 되었었고 가장 늦게 국내 배당이 변경된 경기가 목요일 밤 10시 12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목요일 밤 10시 30분까지 국내 배당이 변동되는 걸 확인을 해서 오늘 말씀드린 최종 픽이 변경이 된다면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변경된 최종 픽 이미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픽 영상을 굳이 올려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그래도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라도 언급을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뭐 짧게라도 언급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경기도 있고 정말 최종 픽만 말씀드리는 경기도 있고 이 정도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만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보겠고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서 서두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최종 픽 영상 화면에 원래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쭉 모두 말씀을 드리고 목요일 밤 변동되는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해서 변경되는 픽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베티스 대 헨트죠. 자, 양 팀의 경우 UEFA 랭킹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리그의 수준 차를 보여줬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베티스가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0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었고 슈팅 숫자도 헨트에 비해 2배 이상을 기록하고 헨트의 골키퍼 선방이 아니었으면 더 많은 골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차전에서 대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는 사실 뭐 이스코 같은 팀에서 핵심이지만 나이는 좀 있는 선수는 빼주면서 어느 정도 힘을 뺄 것으로 보이죠. 다만 헨트의 경우가 이미 1차전에서 대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기가 이미 꺾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그에서도 원정에서는 23%의 승률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헨트이기 때문에 베티스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베티스로 이적을 해서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안토니 선수가 꼭 출전을 할 거란 보장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안토니 선수가 관종의 끼를 타고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격 포인트를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세를 이어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이 야, 너 이제 좀 쉬어라. 너 쉬어도 돼. 잘하고 있어. 이번에는 좀 쉬고 주말 경기 준비해. 이렇게 말을 해도 감독님, 저는 꼭 출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환상적인 팽이 돌리기 기술과 개인기로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출전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변이라면 뭐 무승부 정도겠지만 투픽을 가기에는 좀 이 경기 돈 아깝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NK 올림피 대 보라츠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1차전에서 NK 올림피가 전반전에는 그래도 슈팅이 2배가 더 많았고 점유율도 63%나 가져가면서 경기를 리드했지만 후반전에 들어가서 라울 플로르츠 선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보라츠바가 파상 공세를 펼쳤고 결국에 후반 로즈타임에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퇴장만 없다면 홈팀 NK 올림피의 승리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1차전에 퇴장당한 라울 플로르츠 선수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이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지난 1차전에서 퇴장당하기 전까지 NK 올림피가 경기를 주도하긴 했지만 골 기대값은 0.39에 불과했다라는 점에서 1차전을 이긴 보라츠바가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 공격 자원이 빠진 NK 올림피를 상대로 대놓고 수비만 한다면 무승부 정도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NK 올림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하이데나 대 코펜하겐. 자, 지난 1차전에서 코펜하겐이 홈에서 1대 2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코펜하겐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1차전에서 전반전 기록만을 보자면 코펜하겐이 확실히 몰아붙이는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팀의 에이스인 엘리오누시 선수의 투입이 후반전 71분에 됐다는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펜하겐이 1차전에 1점 차이로 패배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 경기에 전력으로 쏟아붓는다면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1차전을 패배를 했으니 차라리 지금 승점 36점으로 덴마크 슈퍼리가에서 1위를 다투는 미트윌란과의 주말 리그 경기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로테이션을 돌린다라면 무난하게 또 하이데나의 승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보데글림 대 트벤테. 자, 우선 1차전 경기 기록을 봤을 때 트벤테가 승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노르웨이 리그와 네덜란드 리그의 수준 차가 확실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보데글린 같은 경우는 리그 도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벤테보다는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트벤테 같은 경우는 보데글린과의 경기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 발베이크를 상대로 샘 스테인 선수와 샘 람머스 선수가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공격진들의 골 감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리 보데글림이 홈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경기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보데글림이 1차전에서 점유율은 더 많이 가져갔지만 슈팅을 2배 이상 트벤테에게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보데글림이 홈으로 온다면 제가 볼 땐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트벤테의 공격이 더 효과적으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보데글림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갈라타사 대 알크마르. 자, 우선 지난 1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가 4대1로 대패를 기록했었지만 칸 아이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던 갈라타사라이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충분히 알크마르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빅토르 오시멘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점과 돌아오자마자 리제스포르와의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해주면서 확실히 공격에서의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돌아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홈팀 갈라타사라이의 공격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정팀 알크마르의 경우는 1차전에서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3점 차이를 극복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키는 축구를 하면서 1, 2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해도 어차피 알크마르가 올라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FCSB 대 파오크. 자, 1차전에 파오크의 타이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역전 패배를 당한 파오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퇴장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1차전 기록을 보면 퇴장자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골 기대값에서 파오크는 0.12, FCSB는 0.4를 기록을 했었고 슈팅 숫자 역시 FCSB가 많았었기 때문에 2차전에서 파오크가 승리할 거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파우크의 경우는 1차전에 출전했었던 주전 미들자원인 슈테판 슈와브 선수와 주전 골키퍼인 코타르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FCSB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파우크 같은 경우는 주말에 리그 1위인 올림피아코스 원정 경기도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홈에서 FCSB가 여유 있게 좀 플레이를 해준다면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배당적인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FCSB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AS 로마 대 포르투. 자, 이 경기는 1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AS 로마가 살러마르커스 선수, 마누코네 선수, 디발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된 이후에 후반전에는 포르투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는데 이번 경기에 살러마커스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디발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추가적으로 크리스탄테 선수도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르투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1차전 무승부를 기록했던 양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총공세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승패로 갈리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AS 로마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야기엘로 대 TSC 바츠. 자, 이 경기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대로 야기엘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지난 1차전에서 이미 야기엘로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리그가 왜 세르비아 리그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지의 차이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인데도 불구하고 후반전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야기엘로에 끌려다니며 패배를 기록했던 TSC 바츠인데
야기엘로는 1대3 원정 대승을 기록하고도 리그에 와서 3대0 대승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의 기운을 이어왔고 TSC 바츠는 사실상 1차전에서 2점차 패배 이후에 리그 경기에서도 11위인 TSC 바츠보다 더 낮은 순위인 14위 텍스틸라 고드자치에게도 패배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컵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말 리그 경기 준비에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야기엘로를 상대로 승리하기에는 경기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대세를 따라서 야기엘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아포엘 대 NK첼레. 자, 이 경기는 뭐 경기력적인 측면을 비교했다라기보다는 축구 토토 승무패 9번 경기에서 현재 7경기째 정배당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특이점을 많이 참고를 해서 아포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파나티나 대 비킹기르. 자, 이 경기는 배당만 봐도 사실 토사장이 절대 돈을 안 주겠다라는 심보가 가득 보이는 경기죠. 파나티나의 승리 배당 1.10 배당은 그냥 뭐 파나티나 승리니까 맞춰도 돈 안 주겠다라는 심보로 보여지고 충분히 이런 배당이 나올 만한 게 지난 경기에서 사실상 파나티나가 경기를 다 주도를 했고 기록도 좋았는데 결과만 비킹기르가 가져가는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파나티나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면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나티나의 경우는 다음 리그 일정 역시 리그 꼴찌인 라미아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파나티나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풀젠 대 페렌츠바. 자, 이 경기는 어쨌든 1차전에서 풀젠이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홈으로 온다고 해서 갑자기 1.5배당의 낮은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대등한 기록을 1차전에서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풀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약스 대 위니용. 자, 1차전에서 위니용이 아약스를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위니용의 경우는 리그에서도 원정 경기에서는 승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 경기 이후에 주말 리그 경기가 벨기에 리그에서 4위를 기록 중인 안더레흐트 원정을 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위니용으로서는 리그 경기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약스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경기도 7위를 기록 중인 고어헤드 이글스와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홈팬들 앞에서 굳이 뭐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난하게 아약스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소시에다 대 미투일란. 자, 1차전에서 소시에다가 1점 차이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온 소시에다가 다시 한번 승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1차전에서 소시에다가 압도적으로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골 기대값이나 슈팅 숫자 면에서 대등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일란이 원정임에도 충분히 승리를 위한 동기부여가 있다라고 보이고 소시에다의 경우는 안 그래도 골 결정력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지키는 축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소시에다가 작정하고 수비에 치중을 한다면 라리가에서도 실점을 가장 적게 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뚫어내기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의 승무 투픽이면 될 것 같은데 배당적으로 볼 때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1.4대의 정배당이 소시에다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소시에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안더레우트 대 페네르바. 자, 이 경기는 페네르바체가 1차전에서 3대0 대승을 기록을 했고 두산 타디치, 에딘 제코, 엔네시리 같은 공격 자원들이 모두 한 골씩을 기록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해도 이 선수들이 그대로 나온다라면 경기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페네르바체는 1차전을 3대0 대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확률이 크다라고는 보고 있죠. 왜냐하면 주말에 페네르바체가 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 리그 1위를 기록 중인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승점 6점 차이를 빨리 좁혀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안더레우트의 경우는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1차전에서 너무 많은 점수 차이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버리고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4위를 기록 중인 안더레우트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주말 리그 3위를 기록 중인 신트길로이세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이건 사실상 감독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페네르바체의 결장자가 많고 2대0으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페네르바체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안더레우트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목요일 밤 10시 30분까지 국내 배당 변동되는 걸 확인을 해보고 최종 픽에서 변경될 게 있으면 변경을 해서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 바뀐 게 있다면 구매한 픽은 이미지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밤 10시 30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